대우조선해양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롭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7% 증가했습니다. 영업손실이 68% 증가를 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로서 하나가 인수한다면 그 뉴스 기사 표현은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특수선 부분석 경쟁할 것. 매일경제 11월 9일자 오수영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이 예정대로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특수선 부분에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방위산업의 강자인 만큼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부분과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경쟁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상반기까지는 현대중공업이 특수선 부분에 또 매출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보다도. 그리고 그 조선비즈 오늘 날짜 뉴스인데요. 대우조선 3분기까지만의 3분기 만의 영업손실은 6,278억 원인데, 여기 그 원인을 하청 파업 여파를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주 크레임의 합의금 등 일회성 비용도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이 선박 말고 해양 플랜트가 있죠. 석유시추선 같은 거. 거기에 공정지연에 따른 고정비 증가가 발생했고, 이 고정비 증가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가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대부분 지금 조선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게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너무 덤핑들을 해가지고 적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들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파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주 크레임이라는 것도 납기 지연 때문에 그 크레임을 먹었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생산 건조 관리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수선 하면은 이제 잠수함 같은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조선 비즈는 이 대우조선해양이 이게 뭐 석양에 해가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해서 아무런 사진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게재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출 증가보다 WCAI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매우 높게 증가한 것은 건조 제공들이 적체되어 있다는 얘기다. 제대로 생산 건조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제공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인건비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매출이 7.7%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무려 94.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제공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매출 원가가 4.3% 적게 증가를 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금액상 워낙 매출 원가가 높다 보니까 5.4% 감소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조 원 적자입니다. 판매 관리비를 더 빼면은 적자는 1조 2천억까지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근본적으로 매출 원가가 높다, 이렇게 되는데, 매출 원가가 왜 높은지 한번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출 재료비가 60.8%가 증가를 했습니다. 무려. 그렇다면은 그 원재료비가 얼마나 상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추정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상승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풋 52.5%나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26.2%나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 조금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그 손실이 크게 나서 1조 한 거의 7천억 정도 적자가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손익보다 약 4,78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아니, 적은 수치라기보다는 적자가 더 났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결국은 어떤 그 가공비 배부 재산과 그 다음에 그 수주산업의 특징인 계약자산의 증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괄 그 재고자산의 내역을 보면은 제공품이 무려 4,800억 원이 증가했고요. 계약자산은 7,3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은 무려 한 1조 2천억 가량이 증가한 것이 아까 그 적자가 1조 2천억 정도였죠. 그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공품의 증가는 제대로 생산 관리를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계약자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주잔고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또는 감소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 내역을 보면은 여기에 그 수주잔고 산식을 그 대우조선 해양이 잘 산식은 표현했습니다. 기초 계약 잔액 더하기 신규 계약액 빼기 기납품액 이렇게 했는데 정작 표에는 수주 총액이라고 해서 넘어온 기초 계약 잔액에서 신규 계약액을 합친 금액이 34조 원가량 있는데 3분기까지 3조 5천억의 기납품을 했다. 그래서 30조 원의 그 수주 잔고가 있다. 이런 그 수주 잔고가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돈은 들어가는데 완공이 잘 안 되고. 그런데 그 3분기 매출 누적 금액하고 한 1938억 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액이 구체적으로 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기간 개념이 들어가서 회계라는 것은 회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계 기간대로 그 표현을 해주게 되니까 작년 말에 넘어온 기초 수주 잔액이 얼마인데 3분기까지 수주 계약이 얼마 됐고 그 다음에 완공 매출이 암만 얼마 됐다. 그래서 기말 잔액이 수주 잔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일개 공무부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회계기간 개념이 없으니까. 바라건대 생각하면은 덤핑 수주를 해양 프렌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덤핑 수주를 안 하기 바랍니다. 뭐 중국이 덤핑을 해가지고 무슨 LNG선의 수주일을 뺏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은 이제 고부가가치 선 쪽으로 옮겨가야 되지만 해양 프렌트가 아마 그 고부가가치 에도 들어갈 거고요. 우리나라가 뭐 크루즈선 여객선 이런 거를 만들 이 건조 설비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문가신 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우리는 고부가가치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또 방위산업 입장에 봐서는 궁극적으로 일본은 뭐 2차 대전에 벌써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니까 우리나라도 항공모함 정도는 자체 이 기술력으로 또 무슨 기술 제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합니다. 자,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좀 해보면은 B의 원재료 매입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입니다. 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게 되면은 성과가 매곡된답니다. 총 제조 비용이. 그래서 일단은 나온 데이터로 보면은 CSM은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이제 제가 공문으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16.8%가 증가를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아까 가정을 했습니다만은 금액상으로는 16.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 비용은 3.6%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여기 급격히 그 하락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재료 가격이 급격한 상승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까 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원재료 가격이 그 하락했을 거라고 했던 것은 저기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PQ 총제재 비용의 차이가 재고자산 변동배액이 차이인 것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5,675억 원,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도 5,675억 원이 있는데, 이거를 추적을 하면은 계약자산의 증가액,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재고자산을 변동 범위로 가지고 있으니까 3번 BWCI의 증가액을 가감해 주면은 오히려 그 차액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전년도는 좀 크게 차이가 없죠. 오히려 줄어들죠. 그러나 이제 이 3분기에는 올해 3분기에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더 증가했습니다. 9천억 가량. 계약자산 증가액을 빼주면은 가감해 주면은 결국 차이액은 또 1,908억 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투명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불투명한 부분은 조금 금액이 작았습니다만 올해 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정기계보리 깨끗하게 그렇게 이게 안 맞아 떨어질까, 그게 좀 답답합니다. 현금 흐름표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아까 이 작년도 3분기에는 2단계 때도 23억 원 차이 나는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이거는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뭔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가감해 줘가지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이제 2단계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차이하고 났을 때도 여기 일치하니까,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고 추적을 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데, 올해는 무려 4천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현금이 4,659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뭐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 떨어졌는지 8,428원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4천억 원이라는 재고 자산이 하늘에서 이런 재고 관리가 세상에 어딨냐 이게. 그리고 요게 이제 분기거니까는 이제 회계법인 감사는 이제 연말까지 이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어떻게 조정할지 난 되게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데, 요게 뭐 37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까놓고 얘기해서 보통 대손상각 쪽으로 차이액을 추적을 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계약자산이라는 게 미청구 공사 성격이거든요. 미청구 공사 성격에다가 무슨 대손상각을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라는 게 이 합리적이냐 하면은 비합리적인 부분도 많다 이거죠. 미청구 공사에 미쳤다고 까놓고 얘기해서 대손상각을 해가지고 이런 차이를 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계약자산 같은 경우는 일치를 해야 맞습니다. 이 현금흐름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차이를 내는 것은 회계 전문가들이 너무 자기네들 전문적인 걸 내세워가지고 하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쪽 출신도 아니고 또 회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괜히 전문가니까 괜히 무슨 비판을 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침묵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조직에서 이제 감사도 해보고 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계 전문으로 일은 한 적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란 것은 우리 간부가 되면은 제가 있던 조직에서는 간부면은 기본적으로 회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회계 공부를 또 좀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운영 비용을 보면은 급여가 5,88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9.9%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67명이 감소했는데도 1인당 평균 임금이 3분기까지 6,740만 원이면은 전년보다 한 10.8%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 연간 한 8,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타 조선사하고 한번 평균 임금을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조선사별로 그 비교할 대상이 평균 임금이고요. 외주비의 급격한 증가도 문제다. 외주비가 이거죠. 아까 파업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연관이 될지 모르지만은, 언뜻 보면은 그 뉴스에 그 대우조선해양인가 하청업체하고 뭐 상생 이런 거로 해서 직영 처리하겠다. 직영 수준만큼 임금을 올려주겠다. 뭐 이런 뉴스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 보고 상생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보고서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한 6조 5천억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적자였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을 산출하는 매출액이 얼마로 하면 되겠냐? 그러면 3분기까지 이걸 뭐 견적가 3조 5천억 했지만 견적은 실제 4조 가량 낼 수밖에 없는 백데이터를 갖다 다 더하면 4조 원 가량 나오거든요. 그래서 6조 5천억 정도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정도 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원가는 재고 자산이 포괄 재고 자산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표현된 대로 매출원가 갭이 있거든요.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입니다. 그 매출원가 갭도 이게 5천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용수는 거로 해서 6조 5천억을 하면은 1조 8천억이 남는다. 실질적으로 이 재고가 25% 증가해야 된다고 그랬지만 3분기까지 50% 이상 증가한 거를 거꾸로 25% 증가한다고 보면 거꾸로 낮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원가 회계는 재고가 3분기보다 재고가 무려 25%나 감소한 거로 이거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재고가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8,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3조 얼마 했던 데가 더블로 3개월 만에 6조 5천억을 할 수 있겠냐, 그것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제공품이라든지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 성격인 그것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스루풋 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익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손익분기점 제로로 놓고, 그 다음에 스루풋율이 20.7%뿐이 안 되는데 거의 10% 정도 스루풋을 이익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 수준은 거의 10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3조 3천억 정도뿐이 못한 회사가 3개월 만에 어떻게 10조가 될 수 있겠냐 하면은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주하고 얘기해서 원재료비가 엄청 뛰었으니까 한 50% 올라간 거를 인정해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진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한 7조 1천억 원대로 견적을 낸다면은, 아니 정상 계약에 대한 정산 합의 추가 계약을 요구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성사가 될 수 있겠냐? 이게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성공을 해서 7조 원에 됐다고 한다 그래도 결국은 손익분기점이 거의 10조 원대이기 때문에 1조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떻게 이익을 내야 되냐 그러면은, 현재 적체되어 있는 저장 중에 있을 때는 이제 잠깐 이게 또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뭐 다시 재편집 방송할 생각은 좀 어렵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포괄 WCI 회전율 상승은 현실적으로 적체되어 있는 제공과 계약 자산을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제가 요 말을 따왔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때 그때 이제 백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워프 스피드하게 그 뭐 워브이라는 게 랩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워브로 발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관 특단의 그 급 속도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 제공과 그 계약 자산을 줄여 가지고 이 매출을 더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30조 원이나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끝내내면은 수주 매출 인식을 더 12조 원까지는 올려야 한 뭐 520원 맥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거 되는데요. 이게 7.1회전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실적에 비해서 37.6%나 증분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익이 나는 선이 결국은 12조 원까지 해야 된다. 연말까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어디서 문제냐 그러면은 뭐 아무리 원가 절감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배를 빨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현재 문제는 수주 가격을 덤핑 수주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이거는 올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결국 중국하고의 싸움인데 에릭니선 뭐 뉴스에 나올 때 중국한테 밀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주가 여기 나왔는 대로 이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 가격 대비로는 뭐 거꾸로 한 143%가 증가했는데 이게 자본금 중에서 그 말하자면은 그 이 뭐 그 액면 뭐 그걸 저기 주식을 분할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액면 가격이 이제 떨어졌어요.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그 장부 가격을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 가치도 뭐 한 70%나 떨어졌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가도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장부 가격 대비로 높다는 것은 이제 특수 사항이 있습니다. 자본금 개정에.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이 한국산업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이제 그 대주주로서 이 망행하던 회사한테 저는 그 연명치로 호흡기를 주고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적자를 내면은 또 그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냉정하게 결국은 산업은행이 그 이 밑빠진 독에 그 붙듯이 그렇게 유지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저는 생각할 때 대우조선해양을 한화에서 인수한다고 했는데 애저녁에 그 이 망해야 될 때는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는 고부가가치선 쪽으로 중국의 그 저렴한 인건비를 못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뉴스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힘든 3D 그 용접이라든가 페인트 칠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한 건조 작업에 이젠 힘들다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베트남 인력이나 뭐 훈련을 시켜서 들여온데 그게 또 차질이 빚어졌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런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결론은 그 고부가치선 쪽으로 이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진직 인공호흡기를 뗐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우조선해양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공시가 되는 대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